예. 3위와 6위 먼저 이 얘기도 여전한 논란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문 주요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징계위의 결정이 부당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궁예 관심법 수준의 징계심이 아니었냐, 이런 황당하다는 반응까지 지금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직 9월부터 4월 처음에는 해임부터 해가지고 강요했었습니다. 하여튼 그건 양경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책은 당해받도록.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은 현재 법 취지의 적정 절차 원리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왕조시대도 아니고. 이 부분을 좀 위원재 의원님 같이 볼까요? 어제 네. 15페이지 정도의 징계 결정문 요지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내용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형식에부터가 좀 문제 있지 않았냐. 여기 보시면 6개 문단이 중복됐다. 뭔가 엉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재판이나 기소나 또 징계 이런 어떤 사법적 절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원의 결정문이나 이런 걸 봐도 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판결문 같은 걸 봐도. 저도 이제 법조기자 하면서 그런 것들을 쭉 보면, 특히 이제 판사들이나 기소장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그게 중요한데, 저는 이번에 이 지금 내용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 하면, 일단 그동안 법무부가 이런 기소장을 잘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재빠르게 공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또 내용을 보니까 참 이게 징계를 위한 이 결정문인가라고 할 정도로 저는 의아스러웠어요. 예. 우리도 기사도 이렇게 안 씁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한 사람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중요한 징계 결정문이잖아요. 그러면 사실관계가 일단 돼야 되고, 또 징계를 하는 징계위원들의 어떤 객관적인 입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나고 보인다, 그 다음에 고려하였다, 판단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 주관적인 생각,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일부 이 법조인들은 이걸 보고 궁예 관심법 결정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당신 마음속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당신 정치할 생각 있어, 당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당신 그런 것 같아.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 간에 이야기할 때도 잘 그렇게 해서 안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미리 예단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징계 결정문입니다. 예. 이게 대통령이 결재하는 문서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아니 이러이러 했으니까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팩트보다 해석이 더 길어요. 어떻게 이런 결정문을 저는 쓸 수 있었는가, 상당히 저는 참 놀랍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만약에 국정원 댓글 수사던 과거의 징계 혐의자였다면, 과거의 윤 총장이었다면 안 그랬을 것이다 라는, 사실 이 부분이 이번 징계위의 이 결정문 요지 가운데 가장 논란이거든요. 저 부분이 사실은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과거의 국정원 댓글 사건의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점으로 보이는데요. 저 부분도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게,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댓글 수사하면서 항명을 했던 윤석열 총장도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상급자가 막으니까 항명을 해서 쫓겨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윤석열 총장도 지금은 검찰총장으로 올랐습니다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상급자라고 이야기하는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온갖 박해를 받다가 징계를 받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그 박근혜 정권 때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이 저는 다른 윤석열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징계 결정문에는 그때는 윤석열이 정말 착했는데 지금은 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저는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있고 설명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주관적 해석이지 않습니까? 예. 뭐뭐라고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건 우리 학자들도 또 교수들이나 누구 발표할 때나 어떤 토론에서 주장을 할 때도 자신이 없으면 쓰는 수법입니다. 뭐뭐라고 보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법보다는 이제 방법 정도. 네, 방법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거나 확신이 없을 때 쓰는 방법이 그런 식의 말을 굉장히 길게 하면서 불확실한 이야기들을 계속 길게 느려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뭐라고 보인다, 뭐뭐라고 보이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징계 결정문에 들어간 것 자체가 징계위원 3명이 모여서 합의한 겁니다만, 상당히 그 3분 자체도 자신감이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실 역사적인
판결로 남을 수 있는 징계 결정문에 그런 식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의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또 하나 같이 볼게요. 뭐 많네요. 근데 많은데 정리를 좀 해보면 아까는 뭐 추정, 주관적 견해를 녹였다면 이거는 왜곡하고 선별하지 않았냐 이 부분이 이번에 윤 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핵심 쟁점이 바로 판사 문건 의혹인데 거기에 없는 내용을 더 씌웠다 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교조 판사라는 뭐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음, 재판부를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를 만들 목적이 있음. 근데 이분들이 이 결정문을 쓰신 분이 안 교수님 말고 나머진 판검사, 변호사 경력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법정에 들어갔을 텐데 재판부를 조롱해서 검사가 재판을 하는 공판부 검사가 재판부를 조롱해서 우스갯거리를 만들 목적으로 아니 그래서 얻는 게 뭐겠습니까? 재판에서 지겠죠. 왜 저러겠어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쓰시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법정에서는요 검사가 수사를 할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법정에선 그냥 약자예요. 예. 판사가 마이 코트라 그러면서 이 법정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기고 지고 그 결정에 따라야 되지 뭐 항소하거나 상고하는 거 말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재판부를 조롱해서 우스갯거리를 만들고 나면 다른 판사들이 그 공판부 검사 그래 너 지켜보겠어 이렇게 되지 뭐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럼 저런 재판부 분석 문건을 왜 만들겠어요. 그리고 정교조 판사, 좌익 판사 문건에 그런 내용 없어요. 예. 근데 왜 정교조 판사, 좌익 판사라는 말을 덧붙이시는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징계 결정문이라는 건 그 불이익을 고려하면 징계 사실 확정은 형사 사건에 버금갈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백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나 추측 판단 자료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말은 저하고 유유상종하는 법조인들의 말이 아니라 법률 신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정교조 판사, 좌익 판사 그런 말을 함부로 지어냅니까? 예. 마지막 또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훼손의 근거다. 이게 뒷말을 낳고 있는 윤 총장 징계 사유가 있는데요. 징계에서 문제가 됐던 윤 총장의 과거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치 안 한다고 확실히 잘라 말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중립 훼손 아니냐. 뭐 징계위 1차 징계, 2차 징계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최 교수님. 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징계 혐의자의 윤 총장의 위 발언이 정계 준출 배수지라고 긍정하는 의견이 3명 중에 2명이 넘었다. 이거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네요,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저기서 제가 볼 때 징계위원들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했던 그 발언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걸 이용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거는 상당히 좀 그 판단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의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마 이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책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는 노력을 마땅히 검찰총장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저걸 얘기하는 것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판단에 따라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좀 더 검찰 조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거나 정치적 성향이 없다는 걸 명확히 좀 밝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상당히 좀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윤 총장이 8월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 말 안 했다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여론조사 빼달라고 한 건 본인이 한 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특이하게 뭐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검찰총장이 좀 명시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뭐 안 하겠다라는 표현을 안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판단은 각각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발언 하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발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예. 앞으로 뭐 차기 검찰총장이 나오실 텐데 이 차기 검찰총장은 절대 국민들한테 인기 있으면 안 됩니다. 1등 하면 바로 경질됩니다. 그리고 매일 언론사에 전화해야 돼요. 저 여론사 넣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기록 다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징계받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세상에 지금 이 검찰총장이 자기 정치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해서 당신 정치하는 거 확실해. 그러니까 당신은 징계해야 돼. 이렇게 무슨 관심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요 그 징계 결정문에 보면
세계일보가 사실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세계일보가 이 여론조사를 작년 12월 30일 날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걸 1월 30일 날 보도했다고 또 거기에 잘못 기재를 해놨습니다. 아하. 얼마나 급했으면 날짜를 또 틀리게 기재를 해놔놓고 더군다나 또 이거를 8월 달 이후에는 안 했다. 왜냐하면 그 전에 2번 했거든요. 공개적으로 대검에서 언론사에다가 자기 이름 넣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8월 이후에 안 했다. 그래서 당신 징계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매달 이제 대검 대변인이 자 이번 달에는 언론사에서 저 이름 넣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 정말 제가 볼 때 해외 토픽감입니다. 비판 수위들이 꽤 높으신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비판이 이쯤 되니까 이제 그 모든 징계위의 절차 문제, 뭐 내용 문제, 모든 화살이 검찰 내부에서는 심재철 검찰국장에게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급기야 여기 현직 지청장이요. 심재철 국장을 가리켜서 이순신 장군 모함한 원균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좀 반증한다 이렇게 봐도 해석하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검찰 조직 내에서 이런 일들이 사상 초유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도 매우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저는 뭐 저렇게 검찰 내부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공방을 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원인 제공을 한 측이 있고 그 원인 제공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굉장히 씁쓸한 표정이면서도 저 심재철 국장에 대해서 같은 검찰에 있는 현직 지청장이 원균이라고 표현을 쓴 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성웅 이순신이고 그렇죠. 그 이순신을 사실은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 가장 악랄한 사람의 대명사로서 원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균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해 줄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표현인데 지금 같이 있는 원주 지청장에 있는 현직 그 지청장이 심재철 검찰국장을 향해서 원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검찰 중리 내에서 심재철 국장에 대한 그 시선과 눈길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럴 만도 한 게 지금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멀티플레이어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됐던 판사 문건을 제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판사 문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지휘했던 수사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징계위원으로 재판관 역할을 하기도 했고 증인으로도 친청이 됐다가 나중에 증인으로 또 나오지 않아서 무슨 이유인지 나오지 않고 있다가 그냥 증인으로서의 기록, 자기 의견서만 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냈던 그 의견서에는 정말 아까 나왔던 그런 주관적 표현들 가장 많이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정말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원하고 있는 많은 검찰 분들 내에서는 그 심재철 국장의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서 원균이라고 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까지 쓴 것에 대해서는 씁쓸하지만 굉장히 뼈 있는 하나의 표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검찰 내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한국일보 보도 하나가 있는 게 여기 보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부장검사는 이번 총장 징계 과정에서 심 국장이 이렇게 모질게 하는 것을 의아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검찰 내부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겁니까? 예, 진술서, 심재철 국장의 진술서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사조직의 땡땡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 그 개인적인 평가를 하는데 뭐, 그거를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거면 모르겠지만, 진술서를 내면서 본인들 수장, 검찰총장에 대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심재철 국장이 이제 계속 꽃길만 걸어온 게 아니라, 사실 그 전에 이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언급하는 것처럼 이제 다 여기가 법대 88들이에요. 법대 88들이어서 이제 원주지청장이 사실 검찰국장이 인사를 좌우하니까 이렇게 비판적인 원균 이런 얘기 하기 힘들거든요. 예. 인사 포기한 게 아니면 검사는 인사가 알파의 오메가인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심재철 검찰국장이 예. 검찰 살림살이 다 책임지는 검찰국장이죠. 사실상 인사권자 예. 앞에서 그런 예. 하는 건 지금, 정말 보통 용기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1, 2월에 인사 학살이 또 있네 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코앞에 두고 검찰국장을 상대로 원균 얘기도 하고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무슨 사건 때문에 자천성 인사가 있었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같은 학번이에요. 다. 근데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심재철 국장이 좀 이렇게 그렇게 자천이 돼 있다가 반부패 이제 부장으로 와요. 검사장이 되는데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오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순탄하게 접어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다 윤석열 총장을 잘 보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상갓집
혁명파동 이런 게 있죠. 거기에서 양석조 검사가 조국 전 장관 사건과 관련해서 이 심재철 국장한테, 심재철 그 당시 검사장이죠. 부장한테 당신이 검사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게 양석조 검사가 한 말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이 부분에 관여한 게 아닌가, 윤석열 총장의 마음을 대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후배를 상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오해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감정적으로 진술서를 쓰고 감정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대응을 하고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쭉 짚어봤던 검찰 내부 목소리 말고도 밖에서도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이게 역사의 길이 남을 추문이다. 추한 문장, 추측으로 일관된 문장. 저걸 쓰느라 새벽 4시까지 고생들 하셨다. 이렇게 좀 조롱하고 비꼬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어쨌든 여전히 징계위 결정문 요지가 공개된 것을 두고 검찰 내부 여론이 뜨겁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징계 후폭풍이 여전하니까 이 인물에게 다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